혹시 아침마다 기침이 멈추지 않거나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온 적 있나요?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아서 음식을 삼키기 힘드신가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넘기셨다면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저는 66세 박영호입니다. 40년간 담배를 피우면서도 건강하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죠. 은행원으로 성실히 일하며 가족을 책임졌고 은퇴 후에도 남들보다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60대 이상 흡연자에게 가장 무서운 세 가지 암이 있습니다. 폐암, 식도암, 방광암. 이 세 가지는 조용히 다가와서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죠. 제가 바로 그 산 증인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저처럼 뒤늦은 후회를 하지 않도록 담배가 우리 몸에 남긴 진짜 흔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흡연하시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생명을 구할 수도 있거든요. 은퇴 후 첫 아침이었습니다. 40년간 새벽 6시에 일어나 출근하던 제가 처음으로 느긋하게 잠에서 깨어났죠. 그동안 꿈꿔왔던 자유로운 시간이었어요. 여보, 이제 담배도 끊으면 어때? 시간도 많아졌으니까. 아내 명희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40년 피워도 멀쩡한데 뭘? 나는 건강관리를 잘해왔다고. 실제로 그랬거든요. 매년 건강검진도 빠지지 않고 받았고 혈압이나 당뇨 수치도 정상이었습니다. 동년배들보다 훨씬 건강하다고 자부했죠. 은퇴 후 저의 하루는 일정했습니다. 아침 산책 후 근처 공원에서 장기를 두는 것이었어요. 그곳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곤 했습니다. 영호야, 담배 한 대 더 피워도 되겠다. 이제 시간이 남아돌잖아. 장기 상대였던 김 씨가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제야 진짜 담배 맛을 알 것 같아. 저는 담배를 깊이 들이마시며 답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여유로웠습니다.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도 없고 시간에 쫓길 일도 없었죠. 담배 한 대가 주는 그 달콤한 여유로움이 은퇴 생활의 상징같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약간의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가끔 기침이 나올 때마다 혹시나 하는 생각이 스쳤거든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목에서 나오는 가래 소리가 예전보다 심해진 것 같았어요. 괜찮아, 담배 피우는 사람들 다 이런 거야. 스스로를 위로하며 또 다른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딸 수진이 가끔 들렀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는 수진은 항상 제 건강을 걱정했어요. 아빠, 담배 냄새가 옷에 너무 배어 있어요. 정말 끊으시면 안 될까요? 너희들은 너무 예민해. 아빠가 언제 아팠나? 건강검진도 매년 받고 있고 의사도 별 문제 없다고 했어. 사실 마지막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흡연량을 줄여보세요 라고 권했던 것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으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녁에는 베란다에서 마지막 담배를 피우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피우는 담배는 하루의 마무리 같았어요. 아내는 더 이상 잔소리하지 않았지만 가끔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명희야, 걱정 마. 나는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야. 하루에 한 갑 정도는 문제 없어. 하지만 실제로는 하루에 한 갑 반에서 두 갑까지 피우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담배량이 오히려 늘어났던 거죠. 이 사실을 가족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자유로운 은퇴 생활에 만족하며 담배와 함께하는 여유를 즐겼죠. 하지만 몸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말이에요. 3개월째 되던 어느 아침 잠에서 깨자마자 심한 기침이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아침 기침은 담배 피우는 사람들에게 흔한 일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가래도 많이 나오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컥컥, 캐햄. 화장실에서 10분 가까이 기침을 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아내 명희가 화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응, 괜찮아. 목만 좀 칼칼해서 그래. 저는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기침이 너무 심했거든요. 특히 가래 색깔이 예전과 달랐어요. 누렇고 끈적한 가래가 계속 나왔습니다.
공원에 나가서도 기침은 계속되었어요. 장기를 두다가도 기침 때문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영호야, 감기라도 걸렸나? 기침이 심하네. 장기 상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목이 좀 칼칠할 뿐이야. 담배 피우는 사람들 다 이런 거 아냐?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다른 흡연자 친구들은 저만큼 기침을 하지 않았거든요. 혹시 나만 유독 심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기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누워있을 때 더 심해졌어요. 밤에 잠들기 전까지 기침 때문에 잠을 이루기 힘들었습니다. 아빠, 기침이 너무 심해 보여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수진이 저녁에 들러서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병원은 무슨, 그냥 목감기일 뿐이야.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수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빠, 제가 병원에서 일하잖아요. 폐암 환자들 대부분이 이런 증상으로 시작해요. 특히 흡연자들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늘 배웠어요. 야, 너희 병원은 사람 겁주기만 한다. 폐암이 뭐야? 나는 아직 팔팔해. 사실 폐암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40년간 담배를 피워도 건강했던 제가 갑자기 암에 걸릴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더 지났지만 기침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특히 아침과 저녁에는 기침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공원에서 만나는 친구들도 제 기침을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영호야, 정말 병원에 가봐야겠다. 그냥 감기가 아닌 것 같은데? 괜찮다니까. 그냥 날씨가 건조해서 그런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담배를 피울 때도 기침이 더 심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담배를 피우면 기침이 잠시 멈췄는데 이제는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그래도 담배를 끊을 생각은 못했습니다. 40년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었거든요. 밤에 누우면 기침이 더욱 심해져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아내도 제 기침 때문에 잠을 설치기 시작했어요. 여보, 정말 병원에 가봐요. 이렇게 계속 기침하면 안 되잖아요. 알았어, 조금 더 지켜보자. 정 안 되면 그때 가볼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병원에 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혹시 정말 안 좋은 소식을 들을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계속 미루고 미뤘어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좋아질 거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기침이 시작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데 변기 물이 연한 붉은색으로 변한 거예요.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뭔가 착각인가?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분명히 피가 섞여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40년 살면서 소변에 피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변기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진정해, 박영호.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스스로를 달래며 물을 내렸습니다. 아내에게는 말하지 못했어요.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마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제 운동을 좀 심하게 했나? 아니면 너무 매운 음식을 먹어서? 하지만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소변에 피가 계속 섞여 나왔어요. 양은 많지 않았지만 분명히 보일 정도였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공원에서 평소보다 조용히 있었더니 장기 상대가 눈치를 챘습니다. 영호야, 요즘 뭔가 다른 것 같은데? 기침도 심하고 말도 별로 없고. 아냐,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옆자리에 앉아있던 장노인이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영호야, 혹시 소변에 피 나오는 거 아냐? 제가 깜짝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얼굴 보면 알아. 나도 몇 년 전에 똑같이 겪었거든. 처음엔 괜찮겠지 했는데 알고 보니 방광암이었어. 방광암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방광암이요? 응. 특히 담배 오래 피운 사람들한테 자주 생긴다더라고. 나는 운 좋게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받고 괜찮아졌지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장노인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방광암이라니 생각만 해도 무서웠습니다. 저녁에 또 화장실에 갔는데 이번에는 피가 더 진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문제가 있구나.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어요. 밤에 아내와 함께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정말 암인 건 아닐까? 40년간 피운 담배가 드디어 보복하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에도 똑같았습니다. 아니, 어제보다 더 심했어요. 이제는 아내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명희야, 사실 며칠 전부터 소변에 피가 나와. 아내는 깜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뭐라고? 언제부터? 3일 전부터. 처음엔 별거 아닐 줄 알았는데 계속 나와서. 여보, 이건 정말 심각한 거야. 당장 병원에 가야 해.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 혹시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잖아. 일시적인 게 어디 있어? 장노인도 똑같은 증상으로 방광암 진단받았다고 했잖아. 그제야 아내에게도 장노인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아내는 더욱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내일 당장 병원 예약 잡자.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제가 암에 걸린 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지만 가장 후회되는 건 담배였어요. 왜 진작 끊지 못했을까? 왜 가족들의 걱정을 무시했을까?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은 건 아닐까? 아내와 딸의 강력한 권유로 결국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권유라기보다는 거의 강제였어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저를 몰아붙였거든요. 아빠,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기침도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소변에 피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그냥 둬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다, 알겠어. 병원 가면 되잖아. 저는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라고 자꾸 자기 체면을 걸었어요. 병원 예약을 잡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종합검진을 받으려면 2주나 기다려야 한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수진이 간호사라는 연주를 이용해서 급하게 예약을 잡아줬어요. 아빠, 내가 아는 선배 의사한테 부탁했어요. 빨리 검사 받아보세요. 검진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텐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정말 아무것도 아닐까? 아니면 여보, 잠이 안 와? 옆에서 아내도 뒤척이고 있었어요. 응, 좀 그래. 괜찮을 거야. 그렇지? 당연하지. 우리 남편이 얼마나 건강한데? 하지만 아내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두 사람 다 속으로는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검진 당일 아침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대형 종합병원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는데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남성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박영호님,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의사는 생각보다 젊었습니다. 아마 수진보다 조금 위 정도로 보였어요. 차분하고 친절한 말투였지만 질문은 꽤 날카로웠습니다. 흡연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40년 정도 됩니다. 하루에 몇 갑 정도 피우시나요? 한 갑 반 정도요. 사실은 두 갑에 가까웠지만 괜히 줄여서 말했어요. 기침은 언제부터 시작되셨나요? 한 달 전쯤부터요. 처음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소변의 혈뇨 증상은 언제부터인가요? 일주일 전부터요. 양은 많지 않아요.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일단 정확한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흉부 엑스레이, CT, 소변 검사, 방광 내시경까지 필요할 것 같아요. 방광 내시경이라는 말을 듣고 식은땀이 났어요. 그게 뭔가요? 방광 안쪽을 직접 보는 검사입니다.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꼭 필요해요. 검사실로 이동하는 동안 다리가 후들후들했습니다. 정말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지만 아직은 괜찮을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어요. 흉부 엑스레이부터 찍었습니다. 차가운 기계에 가슴을 대고 숨 참으세요 라는 말을 들으니 긴장이 더욱 됐어요. CT 촬영은 더 무서웠습니다. 조영제를 주사하자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기계 안에서 웅웅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내 몸속에 뭔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방광 내시경은 정말 힘들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아프고 불편했습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보면서 무언가를 관찰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불안했어요. 의사가 중간중간 이상한 소리를 냈어요. 그럴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모든 검사가 끝나고 대기실에서 기다릴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결과가 나오려면 2시간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했거든요. 괜찮을 거야. 혼자서 계속 중얼거렸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주변에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빨리 검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불안감은 혼자 견디기에 너무 힘들거든요. 박영호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제 심장은 지금 당장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앉으세요. 네. 목소리가 떨렸어요. 먼저 좋지 않은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에서 작은 결절이 발견됐고요. 식도에서는 염증이 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방광에서는 종양으로 보이는 조직이 확인됐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60대 이상 흡연자에게 가장 흔한 세 가지 암이 있습니다. 폐암, 식도암, 방광암. 안타깝게도 세 부위 모두에서 초기 증상이 동시에 발견된 상황입니다. 암이라는 단어가 귓속으로 파고들었어요. 폐암, 식도암, 방광암. 하나도 모르는 단어가 아니었지만 제가 그 주인공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암인가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조직 검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40년간 흡연하신 분에게서 이런 증상과 검사 결과가 나왔다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그동안 제가 자신 있게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40년 피워도 멀쩡하다. 건강관리 잘하고 있다. 병원은 사람 겁주기만 한다. 모든 말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특히 방광암의 경우 흡연자에게서 일반인보다 4배 이상 높은 발병률을 보입니다. 폐암과 식도암도 마찬가지고요. 의사의 설명이 계속됐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담배가 이렇게 여러 부위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간신히 질문을 했어요. 네, 담배 속 발암물질은 폐뿐만 아니라 식도, 방광 등 여러 장기에 축적됩니다. 특히 40년 이상 장기 흡연자의 경우 여러 부위에서 동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제야 현실이 실감났어요. 제가 그동안 괜찮다고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던 거죠. 건강하다고 자부했던 제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조직 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가능한 한 빨리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예약 잡아드릴게요. 진료실을 나오는 길 다리가 후들후들했어요. 복도를 걸으면서도 제대로 걸을 수 없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자신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대기실에서 아내와 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둘 다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여보, 어땠어?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집으로 가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라디오를 틀고 가벼운 대화를 나눴을 텐데 오늘은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도 아내도 딸도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앉았습니다. 평소에는 편안했던 우리 집이 오늘은 왜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일까요? 아빠,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좋지 않아. 저는 천천히 의사가 했던 말들을 전했어요. 폐, 식도, 방광에서 모두 이상이 발견됐다고. 조직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했는지, 가족들의 걱정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특히 수진이 간호사로서 계속 경고했던 것들이 모두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미안해.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담배를 피우러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담배에 불을 붙이고도 한 모금도 들이마실 수 없었어요. 이 작은 담배가 제 몸을 이렇게 망가뜨렸다는 생각이 들자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담배를 끄고 다시 안으로 들어왔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담배를 제대로 피우지 못한 날이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가족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아내 명희의 반응이었어요. 내가 몇 번이나 끊으라고 했잖아. 몇 번이나. 아내는 처음으로 제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아내가 저 때문에 우는 모습을 본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 아내가 눈물을 흘리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명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이미 몸은 망가졌는데? 아내의 원망 섞인 목소리를 들으니 더욱 죄스러웠어요. 실제로 제가 가족들의 걱정을 무시하고 계속 담배를 피웠으니까요. 딸 수지는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간호사답게 현실적이고 차분했지만 그만큼 더 절망적으로 들렸어요. 아빠,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각오라니? 세 부위에서 동시에 이상이 발견됐다는 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치료 시작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수진의 말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딸로서의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욱 미안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솔직히 드러냈어요. 정말 무서워. 암이라니? 아빠, 무서워하실 필요 없어요. 의학이 많이 발달했거든요.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도 높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조기라는 말이 걸렸어요. 과연 제가 조기에 발견한 게 맞을까? 한 달 넘게 기침하고 일주일 넘게 혈뇨가 나왔는데 이게 조기인가? 그 일주일 동안 담배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정확히는 끊은 게 아니라 피울 수가 없었어요. 담배만 보면 구역질이 났거든요. 여보, 담배 생각 안 나? 아내가 신기하다는 듯이 물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담배가 원수 같아. 이 모든 게 담배 때문이잖아. 아내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끊게 되어서 다행이야. 하지만 금단 증상은 만만하지 않았어요. 손이 떨리고 짜증이 나고 집중이 안 됐습니다. 40년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공원에 나가서 장기를 둘 때도 담배를 피우지 않으니 어색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계속 담배를 피우는데 저만 안 피우니까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았어요. 영호야, 담배 끊었나? 요즘 안 피우네? 장기 상대가 물었어요. 응, 건강검진에서 좀 문제가 나와서. 아, 그래? 나이 들면 조심해야지. 그런데 그 순간 장노인이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호야,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 아직 조직 검사 결과 기다리는 중이에요. 근데 의사가 세 부위에서 모두 이상이 나왔다고. 세 부위나? 그럼 꽤 심각하네. 장노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끄는 게 다행이지. 나는 더 늦었어. 장노인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지금이라도 끄는 게 다행인 것 같았어요. 만약 계속 피웠다면 더 큰 문제가 생겼을지도 모르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을 때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TV를 보며 가벼운 대화를 나눴을 텐데 모두가 조용히 식사만 했어요. 아빠,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예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간신히 대답했어요.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과연 어떤 소식을 들을까? 정말 암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될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더 이상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겠다는 것. 만약 여러분 주변에 흡연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혼자서는 이겨내기 힘든 일이니까요. 조직 검사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가는 날, 온 가족이 함께 갔습니다. 아내와 딸이 양옆에서 저를 지켜주는 느낌이었어요. 박영호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예전보다 조금 밝은 표정이었어요. 네, 다행히 세 부위 모두 초기 단계입니다. 폐의 결절은 1기, 식도의 염증은 전암 단계, 방광의 종양도 표재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초기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옆에서 아내도 휴,
하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 하고 무엇보다 금연을 철저히 지키셔야 해요. 네, 이미 일주일 전부터 끊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금연은 치료 효과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의사는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방광 종양은 내시경으로 제거하고 폐 결절은 수술을 받아야 하며 식도는 약물 치료와 정기 검사를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완치 가능할까요? 제가 가장 궁금해하던 질문을 했어요. 초기에 발견됐고 금연도 하고 계시니 충분히 완치 가능합니다. 다만 앞으로 평생 정기 검사는 받으셔야 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완치 가능하다는 말을 들으니 살 것 같았어요. 여보, 정말 다행이야.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응, 정말 다행이야. 이제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금연을 지키는 것은 여전히 힘들었어요. 특히 치료를 받으면서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담배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 수술인 방광 내시경 수술을 받던 날, 수술 전 대기실에서 너무 긴장돼서 담배가 간절했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담배가 너무 피고 싶어. 이런 스트레스 받을 때는 항상 담배를 피웠거든. 아빠, 지금 피우시면 수술도 위험해지고 회복도 늦어져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수진이 제 손을 잡고 심호흡을 시켜줬어요. 딸이 이렇게 저를 달래주니 더욱 고마웠습니다. 수술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고 다행히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았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저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회복하는 동안 금단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손떨림, 짜증, 불면증까지 왔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번갈아가며 저를 도와줬습니다. 아내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딸은 금연에 도움되는 방법들을 알려줬어요. 심지어 사위까지 와서 저와 함께 산책을 해줬습니다. 아버님, 담배 끊기 정말 힘드시죠? 저도 몇 년 전에 끊으면서 고생했거든요. 너도 담배 피웠구나? 네, 직장 스트레스 때문에 피웠는데 수진이가 워낙 반대해서 끊었어요. 처음 2주가 가장 힘들어요. 사위의 경험담을 듣고 보니 조금 위안이 됐어요. 나만 이런 고생을 하는 게 아니구나 싶었거든요. 공원에서 만나는 장로인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영호야, 어때? 담배 생각 안 나? 아직도 많이 나요. 특히 스트레스 받을 때는 더 심하고. 그래, 나도 그랬어. 하지만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끊은 게 정말 다행이지. 나는 방광암 진단받고 나서야 끊었는데 너는 초기에 발견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장로인의 격려를 들으니 용기가 났어요. 정말 지금이라도 끊은 게 다행인 것 같았습니다. 2주가 지나자 정말로 금단 증상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손도 덜 떨리고 짜증도 덜 났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기침이 확실히 줄었어요. 여보, 요즘 기침 소리가 많이 줄었네. 아내가 신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러게, 나도 느껴. 숨 쉬는 것도 한결 편하고 정말 몸이 좋아지고 있다는 걸 직접 느꼈습니다. 40년 동안 담배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한 달이 지나자 담배 생각이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맛이 좋아지고 냄새도 잘 맡을 수 있게 됐어요. 음식 맛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아빠,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수진이 제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이제야 진짜 건강해지는 기분이야. 챕터 8. 새로운 다짐 희망적 결론. 6개월 후 모든 치료가 끝나고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그동안 폐 수술도 무사히 마치고 식도 염증도 많이 좋아졌어요. 박영호님, 모든 검사 결과가 정상입니다. 완치 판정입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정말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연을 철저히 지키신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딸이 케이크까지 사와서 아빠 완치 축하합니다 라고 써놓았더라고요. 정말 고생 많았어, 여보.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고생했지만 당신들이 더 고생했지.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오랜만에 공원에 나갔습니다. 예전에 담배를 피우며 장기를 두던 그 자리에 앉아서 장로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호야, 완치됐다며? 정말 축하해. 고마워요. 형님 덕분에 일찍 병원 갔으니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조기 발견이 중요하지. 나처럼 늦으면 고생이 더 심하거든. 장로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느낀 건 정말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60대 이상 흡연자들은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형님,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다른 분들께도 들려줘야겠어요. 그래, 그래야지. 너처럼 일찍 발견해서 치료받으면 충분히 완치 가능하니까. 집에 돌아와서 베란다에 섰습니다. 예전에는 이곳에서 매일 담배를 피웠는데 이제는 물병을 들고 나와서 물을 마셔요. 이것도 나름의 새로운 습관이 됐습니다.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만약 그때 계속 담배를 피웠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 가족들의 걱정을 계속 무시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제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제 경험을 들려줍니다. 특히 제 또래 흡연자들에게는 꼭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해요. 영호야, 너 덕분에 나도 병원 가서 검사 받았어. 다행히 별 문제 없었지만 담배는 줄이기로 했어. 공원에서 만나는 분들이 하나둘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뿌듯합니다.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니까요. 오늘도 공원에서 장기를 둡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담배는 피우지 않아요. 대신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여유를 즐깁니다. 이게 진짜 여유로운 은퇴 생활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폐암, 식도암, 방광암. 이 세 가지는 60대 이상 흡연자에게서 가장 흔한 암입니다. 저처럼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아침마다 계속되는 기침, 소변에 나타나는 피, 음식을 삼키기 힘든 증상.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당장 병원에 가보세요. 저는 운이 좋아서 초기에 발견했지만 늦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담배를 끊는다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40년 습관을 바꾸는 게 어디 쉬운가요?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가족의 도움과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분들만큼은 제 길을 따라오지 마세요. 담배를 내려놓는 순간 정말 인생이 달라집니다. 건강한 호흡, 맛있는 음식,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 이 모든 것들이 담배를 끊은 후에야 진짜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